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17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기부여 쪽의 이야기 중에 그 지난 시간 내용 이론에 이어서 오늘은 과정 이론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정 이론의 주요 이론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11월 5일 목요일 한 저녁쯤인데요. 이제 그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11월 3일 이루어져서 이제 개표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알기로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270명의 그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기는데, 예, 딱 270석을 확보했어요. 예,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아리조나주를 이긴 게 컸죠. 그 원래 아리조나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주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어 그 개표 당일날 밤이나 새벽쯤에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승패가. 그러면은 패자가 그 승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졌다. 네가 이겼으니까 나라를 좀 잘 이끌어다오. 축하한다. 이렇게 이제 축하하면서 그 행운을 빌어주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컨세션 스피치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당연히 이번에는 안 하겠죠. 예,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죠. 예, 절대 자기가 어, 졌다고 인정할 사람도 아니고, 예, 분명히 이제 지금 그래서 뭐 예상했던 거지만, 예, 뭐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예상했던 대로 뭐 투표 무효다, 뭐 이렇게, 예, 어, 뭐 우편 투표에 부정이 있다, 뭐 대법원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 어,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그 미디어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듣는 학생들은 똑같은 얘기니까 뭐 한 3, 4분 앞으로 돌리세요. 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하죠, 개인적으로. 근데 골프는 뭐 그냥 개인 운동이잖아요. 예. 그리고 골프를 물론 뭐 라운딩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 관계도 중요하고 그 매너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긴 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 그 트럼프가 그런 매너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 그 보통 이제 대통령들 보면은 그 학창 시절에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농구나 뭐 풋볼, 뭐 야구 이런 종목의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 뭐 오바마는 농구 선수였고, 뭐 예전에 그 제랄드 포드는 풋볼 선수였고, 미시간 대학에서. 예. 뭐 이런 식으로 조지 부시는 뭐 럭비 야구 선수였고, 뭐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포츠의 미덕 중에 하나가, 예, 어린 시절에 특히 그 패배를 배우는 게 굉장히 스포츠의 미덕이거든요. 예. 우리가 스포츠를 하다 보면 또 팬으로서 즐기다 보면은 그 필연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내가 좋아하는 팀이, 내 팀이 맨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지는 날도 많아요. 어떤 날은, 어떤 경우에는 질 때가 훨씬 많을 때도 있죠. 예. 그럴 때 어떻게 그 패배를 받아들일 거냐.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예요. 그 어린이들 중에는 저기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이 뭐 씩씩거리면서 뭐 웁니다. 뭐 분해가지고 너무 진 게 분해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자꾸 경기를 하다 보면서 이기고 지고 하다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질 수도 있구나. 스포츠라는 거는 이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질 때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아, 질 때 내가 겸손하고 상대방을 축하해주고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숙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그 과정을 겪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성격이나 이런 게, 예.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고, 어? 못 이기면 반칙이라도 해서 이겨야 되고, 남의 걸 뺏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참 어린 시절에 스포츠를 좀 즐기면서
그런 가치들을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선거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세 가지를 뭐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이론이 이제 브룸이라는 사람의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 기대한다는 게 있죠. 우리가 뭘 기대한다 할 때, expect. 그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한다 할 때 expect라는 동사가 있어서 expectancy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대, 기대 이론 이렇게 불러요. expectancy theory. 아, 이거 애니메이션을 처리 안 했군요, 제가. 예, 뭐 그냥 합시다. 예. 그 기대 이론에는 보통 네 가지, 혹은 세 가지 변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어렵고 헷갈리는 그 말이 이거거든요. 이 베일런스라는 단어. 예. 그 유인가라고 한자로 썼는데 이게 좀 더 헷갈려요. 이렇게 쓰면 유인가 그러면 이게 뭐 그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오는 유인나의 언니 이름인가 뭐 웃기려는 실패했는데 그 유인나가 아니라 유인가인가 뭐 이게 아니고 유인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가격으로 뭐 값으로 유인하는 값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짜가 이 가짜거든요. 여기 이거 값 가짜입니다. 값이 얼마다 할 때 뭐 가격 뭐 가치 이럴 때 쓰는 가짜예요. 이게 그래서 원작가 이거는 뭐 이제 과학에서 나오는 말이고 염색체나 혈청 등이 결합하는 가수 이건 뭐 생물학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 저도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3번의 뜻이 제일 여기서 제일 어울린다고 봐야겠죠. 어떤 대상을 유발하는 그런 가치? 뭐 이 정도? 예.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또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이 유인가 혹은 베일런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예. 그 밸런스 있잖아요. 밸런스 BALANCE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 할 때 밸런스 그거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런 뜻이다 이거죠. 예. 어떤 대상을 유발하고 뭐 이러는 값이라는 거는 어떤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여기가 0이고 이쪽에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예 없으면 0이고 극대화됐을 때 1. 마치 확률처럼 확률도 확률은 0과 1 사이에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수학을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이 베일런스 혹은 유인가라는 그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뭐 성과 이건 알죠. 어떤 그 일이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기대. 어떤 기대를 마찬가지로 기대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기대가 너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가서 마이너스 1까지 갈 때도 있고 기대가 극대화됐을 때 이제 플러스 1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성이란 말도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은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영어로 써놓은 게 수단이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인스트루먼트라는 게 도구, 뭐 수단, 또 악기란 뜻도 있잖아요. 악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하면 악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요거 요 세 개를 좀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수단성과 기대와 베일런스라는 유인가라는 이 변수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제 다음 장에 보시죠. 다음 장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동기부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나? 어떨 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나? 그럴 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force라고 하는데 force가 힘이니까 다른 말로 이게 이제 동기예요. motivation 여기 있죠. 이게 뭐의 합이냐면은 합이 아니라 곱이죠. E와 I와 V를 곱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E는 expectancy, 기대죠.
그리고 I는 instrumentality, 그 수단성, 그리고 V는 아까 얘기했던 valence, 예, 뭐 유의성, 뭐 이런 그런 거라고 했죠. 예. 이 뜻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럼 expectancy가 뭐냐? perceived probability, 그러니까 인식하는 확률 이거죠. 예. effort will lead to good performance. 이 노력이 퍼포먼스로 이어질 거라고 인식하는 확률. 자, 내가 이 노력을 하면은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데 뭐 훈련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하는데 뭐 100m 달리기 그 대회에 나가야 돼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감독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건 뭐 새로 뭐 듣도 보도 못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잘 될까? 의심스러워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익스펙턴시가 높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정말 재미있고 그럴듯하고 이해가 잘 되고 그런 훈련을 하면은 그래 내가 이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기록이 분명히 단축될 것 같아. 느낌이 그렇고 실제로도 그걸 내가 느끼고 있어. 그럴 때 이제 올라가죠. 이게 익스펙턴시가. 예. 그렇겠죠? 근데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자, 내가 소설가예요. 예, 소설가인데 어떤 학생이 이제 왔어. 문화생으로. 예. 선생님께 소설을 쓰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배우도록 해라. 그랬는데 안 가르쳐 줘. 예, 그러면서 자, 연필 100개 깎아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필 깎았어. 이게 근데 연필 깎는다고 이게 내가 이 노력을 하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익스펙턴시가 낮습니다. 예, 없거나. 그리고 또 좀 이따가 했더니 저기 가서 산에 가서 약수 떠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약수를 떠오는 거하고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물론 뭐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내 이 노력을 이 선생님이 알아주셔가지고 나중에 뭐 멋진 추천사를 써줄지 뭐 혹시 뭐 출판사에 연락을 잘해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혹시 내가 약수를 뜨는 게 이게 말은 안 되지만 내가 좋은 작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또 혹시 뭐 선생님 덕을 볼 수도 있으니까 떠오자 이러면서 뜰 수도 있고 에이씨 안 떠나 이게 무슨 작가랑 무슨 상관이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익스펙턴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은 과연 잘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죠. 인식은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참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하고 때려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거에다가 뭘 곱하냐면은 인스트루멘탈리티 아까 설명이 좀 자세하지 않았는데 믿음이죠. belief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activity and goal. 이런 활동과 목표가 어떤 그 결합점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죠. 예. 이거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걸 하면은 이러저러하게 돼서 결국 성과가 나타날 거니까 이런 믿음, 그렇죠? 예. 이게 그 우리가 예전에 그 리더십 할 때 배웠던 그 경로 목표 이론 있잖아요. path goal theory. 예. 그거하고 많이 비슷하죠. 예. 그렇죠? 커넥션, 결합점.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인스트루멘탈리티예요. 믿는 거죠. 그래 이거 하면 내가 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예. 그게 높으면은 동기는 높겠죠. 예. 당연히 없으면은 뭐 없고. 예. 베일런스 이게 좀 개념이 어렵다고 했는데 degree to which rewards are valued 해가지고 그 보상이 보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 뭐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이제 보상을 받을 텐데 그거는 내 노력의 결실이고 소중한 거고 내가 꼭 이루고 싶어 뭐 이런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 뭐 그거 받아봐야 뭐 글쎄 뭐 별거 아닐 텐데 이러면 낫겠고요. 이런 그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겠어요? 곱하기니까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항상 높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다. 예.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이게? 예. 이 합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니까. 예. 그래서 어, 없어져요. 그 딴 게 있었어도 다른 거에 의해서 이게 동기가 훅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성을 사귈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성 교제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보고 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저 마음에 든다. 이뻐. 착해. 예. 그래서 막 상승됐어 계속. 그쵸? 모티베이션 상승인데 갑자기 거기다 곱하기가 뭐가 나냐. 멍청해. 어? 이쁘고 착한데 너무 멍청한 거야 막. 그러면 난 멍청한 애 싫은데 이래서 뭐 안 사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물론 이제. 예, 근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예를 들어서 0이거나 마이너스거나 그러면은 예, 동기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거를 이제 체계화한 게 이 브룸의 그 expectancy theory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예, expectancy, instrumentality, valence. 특히 valence 정의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걸 곱한 거다. motivation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그렇죠? reason to perform,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죠? 예. 그 보통 이제 군대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작업, 그렇죠? 여러분 작업할 때 모티베이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부분은 없죠. 왜냐하면 그거 한다고 나한테 무슨 보상이 크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휴가를 준다든가 뭐 이거 그 공사 끝나면은 휴가 보내줄게 그러면 열심히 하죠. 왜냐면 이제 예, 뭐 리워드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 대부분은 뭐 일은 시켜놓고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심지어는 뭐 밤에까지 일 시키고 뭐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죠. 동기가 부여가 안 돼요. 이거 내가 해봐야 뭐 나한테 도움 되는 것도 없고 대충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낭비입니까 그게. 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 하여튼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 과정 이론. 동기는 어떻게 부여된다? 이 세 가지를 곱한 거다 이거죠. 예. expectancy, instrumentality, 그리고 valence. 재밌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equity theory라고 합니다. equity라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equal 할 때 equity 비슷하잖아요. equal하고 equality하고 equity는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음 장에 나오는데 예. 일단 여기 설명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재밌고 어, 이게 여러분도 널리 쓰고 있는 이론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게 교과서의 정의를 보면은 사람들의 내면화된 기준은 자신의 노력, 즉 인풋과 노력에 대한 보상, 즉 아웃컴 간의 단순한 비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예.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걸 텐데 분명히.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이거 솔직히. 예. 내면화된 기준은 자신의 노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 간의 단순한 비교. 글쎄,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한다는 얘기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여튼간. 예. 그래서 제 방식대로 설명할게요. 예. 저는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일단 소개는 드렸고,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절대적인 숫자보다 상대성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연봉을 4천만 원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이제 뭐 무슨 기업에서 뭐 마케팅 일을 하는데 연봉 4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넌 얼마 받냐? 아니 뭐 얼마 안 돼, 한 4천 되나? 뭐 이랬더니 또 마케팅 한다며. 야, 근데 너 A 그룹이지. B 그룹은 야, 또 신입사원 똑같이 5천 똑같은 일 하는데 5천 줘. 그러면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띠용 하는 거죠. 네. 가만 있어봐. 잠깐. 너 B 그룹이 지금 나하고 똑같은 일 하는 사람들 5천 준다고 그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을 막 하죠. 가만 있어봐.
내가 사실 4천이라는 연봉은 신입사원 치고 적지 않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행복했어요. 1년 동안. 예?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부모님도 막 우리 아들 취직했어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냥 뿌듯했죠. 기뻤고. 예. 그랬는데 갑자기 4천만 원이 진짜 적은 돈도 아니고 혼자 살기에는 뭐 충분한 돈이잖아요. 뭐 저금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돈을 모으면은 뭐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사람이 5천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빡칩니다, 인간은. 예. 그러니까 뭐야. 절대적인 숫자 4천은 좋았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5천 얘기를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4천이 작아 보이잖아요. 열받아요. 빡치고. 그래서 왜 이게 나온 이론이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과 비교합니다. 예.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 그러죠 이제. 야 남하고 비교하지 마. 뭐 네 인생을 살아 그냥. 그거 남하고 비교해서 뭐하니 뭐 시기 질투하지 마. 그거 그냥 맘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여러분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엄마가 그 옆집 뭐 친구 걔는 몇 점 맞았대더라 뭐 걔는 몇 1등이라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거. 아이고 누구 아들은 뭐 어디 붙었대더라 뭐 이러면 그 나한테 어쩌라고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게 그럽니다. 인간은 원래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이 그 제사를 지냈거든요.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쳤는데 동생 거는 받고 자기 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어떻게 됐어요? 열이 훅 받은 거예요. 열받아.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내 동생 것만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동생이 뭐 내가 형보다 잘했어. 내가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형을 뭐 이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건데 그냥 그걸 보고 갑자기 그냥 정신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 사실 그 인간 세상에 그 인류 역사상 수많은 그 뭐 사건이라든가 문학 작품 이런 것들 이 시기 질투가 없으면요. 그 상당수는 없었을 거예요.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친구끼리도, 뭐 가족끼리도 그래요. 어, 사람들이 좀 묘하죠. 그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취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축하해주죠. 물론 당연히 축하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다 약간 그 뭐 꽁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과는 뭐 씨, 개나 소나 다 취직하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남의 과 사정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야, 씨, 그과는 진짜 취직 잘 되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 얻은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시기 질투. 아이 뭐 재수가 좋은가 보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뭐 이 시기와 질투가 이거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 나도 쟤처럼 열심히 해서 잘 돼야지 뭐 이렇게 하면 좋죠, 뭐 그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뭐 험담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거는 자기한테도 마이너스입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이 에퀴티 티어리가 그럼 스포츠에서 어떻게 그 나오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이정후와 강백호라는 두 명의 젊은 야구 선수 예를 들었는데 뭐 이게 사실 이 이해가 아주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이정후가 한 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입단했어요. 이정후는. 그리고 강백호는 2018년도에 입단했고 두 선수 모두 뭐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뭐 아주 좋은 타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첫 해는 신인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연봉을 받아야 돼요. 2,700, 2,700. 예, 이건 뭐 신인 그 상한선이니까, 하한선이니까 상한선이니까 하여튼간 신인들은 이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연봉을. 예.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정우가 잘해가지고 이제 신인 때 1억 1천만 원을 받아요. 연봉으로 2018년도에. 근데 이제 강백호가 2019년도에 연봉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자, 내가 신인인데 신인으로서 내가 그 굉장히 그 뛰어난 활약을 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봉 협상에. 예. 그쵸? 그래, 올려주긴 올려줄 텐데, 아, 그래도 너무 많이 올려주긴 힘든데, 어? 얼마를 원하니? 그랬을 때, 강백호 입장에서, 정우영만큼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은, 나이도 비슷하고, 그쵸? 경력도 비슷하고, 이 가는 길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정우가 1억 1천만 원이었으니까, 정우영보다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 구단에서, 분명히 제가 이건 뭐, 제가 그 협상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KT 구단 입장에서는 이정후의 2년차 연봉을 검토했을 거예요. 그래, 이정후가 1억 1천이었으니까, 그래, 뭐 기분이다. 1천만 원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했겠죠.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비슷하게 가죠, 이렇게. 예.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 대부분 그래서 이게 기업체 간의 그 연봉이나 이런 게 서로가 서로를 의식을 많이 하죠. 예. 값이 막 이게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연봉이나 뭐 물건 값이나 이런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인간의 경제적인 뭐 동기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 뭐 인간은 물론 합리적인 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만은 때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또 어떨 때는 막 기부하고, 예. 기부. 자기 돈을 막 줘, 남을. 예.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노벨 경제학상, 이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그 경제학의 큰 주류는 그 계량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그래프로 막 그 숫자로 그래프로 이렇게 뭐 해석하고 이러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주류예요. 그 대학교들 보면은 대부분 그걸로 공부한 분들이 이제 원로 교수 축에 속하니까 이제 아직도. 근데 한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부터 대부분 다 행동 경제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행동 경제학이라는 거는 그 심리학을 경제학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 이런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위. 그렇죠.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막 물건 팔면은 진짜 하나도 안 필요한데 막 그 충동 구매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돈도 없어 죽겠는데 막 카드 긁고, 예, 허겁지겁 갚고, 그쵸? 예, 이러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그게 인간이 이성적이면 그런 일을 안 하죠. 근데 인간은 그런 짓을 합니다. 예. 뭐, 술김에 막 취해가지고, 뭐, 아, 내가 낼게! 이러고 그냥 몇십만 원어치, 뭐 몇백만 원 계산하고, 다음날 후회하고, 막,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뭐 이러고 이제, 예,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인간이 하는 짓들 중에. 예, 그래서, 그거를 그 굉장히 중요한 상수로 놓고 예, 그 파악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예. 에퀴티 티어리 남과 비교하는 인간. 그렇죠. 이거는 뭐 개념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설명을 좀 하죠. 아까 얘기했던 이 에퀴티와 이퀄리티 두 개 다 뭐 동등, 평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다른지 저도 모르겠는데 두 개의 단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퀄리티는 이거예요. 예, 이거고 에퀴티는 이겁니다. 왼쪽 오른쪽. 물론 이게 이 그림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퀄리티가 왜 그 문제인가를 그 설명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뭐 편의상 A, B, C라고 합시다. 제일 키 큰 사람을 A라고 하고 예, 뭐 제일 키 작은 사람이 C라고 하고 예, 이렇게 할 텐데 이 A, B, C한테 동등하게 도와줬죠. 이 왼쪽 그림에서는. 그쵸? 똑같은 크기의 발판을 A, B, C에게 줬습니다. 그 이퀄리티죠, 이게 말하자면. 예. 자, 그런데 그 결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A는 사실 이게 필요가
이게 없어도 볼 수 있었는데 이걸 뭐 줘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한 거고, B는 이게 없었으면은 못 봤을 텐데 이것 때문에 보게 됐고요. 예. C는 원래도 못 봤는데 이걸로 도와줘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평등 혹은 뭐 동등한 처우가, 예,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게.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가 자원이 세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쵸? 이걸 뭐 이제 리소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제공한 세 개의 그 발판을, 예. 이 세 개의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건가 할 때 사실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이죠. 왜냐면 이 A는 이게 없어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예. B는 어, 이걸 주면은, 그쵸, 한 개만 줘도 볼 수 있으니까 한 개 주고, C는 한 개도 안 되고 꼭 두 개를 줘야 볼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준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세 개의 발판이라는 리소스를 사용했지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 자원의 배분이냐 하면 오른쪽이죠, 당연히. 예. 이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논리로, 예, 이 그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 기발한 생각인데, 하여튼간, 예. 뭐 물론 보편적 복지가 안 맞을 때도 있죠, 당연히. 예. 뭐 이재용, 아들한테 뭐 무상급식을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달라요. 이퀄리티와 에퀴티가. 예. 그래서 이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많이 뭐 소셜 미디어에도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과거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긴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구별을 해봤습니다. 예. 에퀴티 티어리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음, 뭐 사람이 그 뭐랄까 불만을 느끼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말 한마디에 삐질 수도 있고, 예. 뭐 왜 나는 밥을 이런 걸 줘? 뭐 예를 들어서,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많잖아요. 그런 갈등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예. 뭐 알바와 뭐 정규직 뭐 이런 거, 예. 그거 얘기까지는 좀 지금 오늘 시간에는 하긴 좀 어렵고요. 예.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좀 얘기를 합시다. 그럼. 자, 공정성과 공평성, 이게 아까 얘기했던, 말하자면 그 에퀴티와 이퀄리티하고도 많이 그 상관이 있는데, 공평성이라는 게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이퀄리티죠. 예. 그 굳이 두 개 중에서 고르자면 공정성은 약간 에퀴티 쪽에 더 가까운 얘기고. 예. 여러분이 이 그림을 아시죠? 예. 그 라이온 킹, 이게 94년도 영화입니다. 1994년도. 예. 그 만화, 예. 그 실사 말고 얼마 전에 실사도 나왔는데, 그 만화가 1994년도 작품인데, 제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그해 여름이 너무너무 더웠어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여러분도 이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제 딸이 2004년생인데, 예, 어렸을 때 DVD로 이걸 뭐 수없이 많이 봐가지고 저도 뭐 대사를 거의 다 외울 지경인데, 하여튼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초반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 그 스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자 이름이 스카죠, 스카. 예. 스카인데 이게 이제 왕이 무파사인데, 예. 무파사의 그 동생이에요. 예. 그 영화 배우 중에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이하드 3편에서 그 악역을 맡았던 배우인데, 이 사람이 목소리 연기를 했어요. 이 스카 역할을. 네.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이라 좀 그 영어가 액센트가 있는데, 하여튼간, 예. Life is not fair, is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쥐한테 이렇게 자기 신사한탄을 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말이야 공평하지가 않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예,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휴, 너나 나나 불쌍한 처지다. 뭐 이러면서. 그 왜냐하면은 이제 스카는 왕의 동생인데,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왕 못된 왕자라고. 예. 그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자들은
항상 항상 뭐랄까, 불쌍해요. 왜냐면은, 왕자니까 뭐, 좋을 것 같잖아요. 왕자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떠받들어주고. 근데, 왕자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잠재적인 그 경쟁자고, 잠재적인 반란 모의자예요. 예. 그래서 항상 주목을 받아요. 무슨 행동을 하나 하려고 해도, 아, 저거, 무슨 뭐 영의정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저거 둘이 짜고 뭐, 역적 모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 왕자들은 항상 자기가 정치적인 야심이 없다는 걸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양녕대군처럼 그래서 막 그냥 일부러 술 마시고 막, 예, 기생하고 놀고 막 이런, 아,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까 별로 왕위에 야심이 없는 모양이군. 뭐 이러면서 이제 안심하게 하는, 예, 뭐 이런 건데, 하여튼간, 글쎄요, 뭐,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그 왕위를 계승하는 그 방식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무파사의 아들인 신바가, 예, 왕위를 잇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근데 그 여기 나오는 스카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 왜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냐? Why not me?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쁜 짓을, 예, 그 음모를 꾸며서 이제, 예, 그 자기 형인 무파사를 죽게 하고, 예, 자기 조카인 신바를, 예, 멀리 떠나게 하죠. Run away and never return. 막 이럽니다. 영화에 보면. 예. 빨리 도망가서 오지 마. 뭐 이거죠. 예. 연기를 잘했나요, 제가? 예. Run away and never return. 뭐 이렇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걸, 예. 지금도 대사가 막 떠올라요. 근데 하여튼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그 분배나 절차가 공정해야, 공정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직원들 사이에, 예. 그래야 직원들이 동기를 부여받고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배나 절차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월급? 그쵸? 예. 뭐 어느 부서는 월급을 많이 주고, 뭐 어느 부서는 조금 주고, 뭐 이런 거. 뭐 남자 직원은 많이 주고, 여자 직원은 조금 주고. 안 되죠, 절대로. 예. 뭐 어느 대학 출신은 뭐 진급이 빠르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게 어떤 그 매뉴얼이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상호작용의 공정성, 뭐 그런 의사소통, 뭐 그런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공정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예, 직원들이 일을 하죠. 예. 진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예, 27살 때, 제가 72년생이고, 제 위에 이제 두 분이 있었는데, 65년생이었어요. 두 사람 다. 예. 한 명은 대리였고, 한 명은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65년생 사원이, 예, 이제 경력이 다 차서 이제 대리가 진급할 때가 됐어요. 예.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타 부서에 그 어떤 사람을 대리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위에 있던 그 65년생 제 사수는, 예, 진급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리가 빡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김 대리, 우리 김 누구누구 씨, 대리로 진급 안 시키면 나 조용히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뭡니까? 예. 에퀴티죠. 예. 공정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우리 부서 이 사람이나 경력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학력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한데 왜 누구는 진급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냐? 말이 되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 회사마다 사정이 다 있지만 하여튼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누군가는 가져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희 사수였던 김모모 선배는, 예,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그때 하여튼간. 그런데 이런 그것도 일종의 상호작용이죠. 예, 그런 목소리를 이제 들은 거죠, 위에서. 아이, 그래, 알았어, 알았어, 뭐, 이렇게, 알았어,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제. 예. 안 그러면은, 이 자식들이 어디서 회사 인사에 뭐, 네가 간섭하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뭉개면은, 예? 그러면은, 글쎄요, 뭐, 그 두 사람 다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제 위에, 바로 그때. 하여튼간 뭐, 예.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자, 하나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어, 뭐냐, 하나가, 말하자면 종합편이에요. 근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 통합적 모형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포터와 롤러의 동기 모형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 309페이지에는 한글로 이제 이 표를 풀어놨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보면 더 헷갈려요. 근데, 어, 우리 교과서에는 1년 번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 표에다가 한번 같이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1번이 어디냐면은, 이겁니다. 예, 예, 이겁니다. 1번. Value of rewards. 그러니까 이게 보상의 가치죠. 예. 그리고 2번이 여기죠. 예, 요거 2번. 예, 그래서 perceived effort reward probability. 아까 얘기했던 그 expectancy랑 비슷하죠, 이게. 예. 인식된 노력과 보상의 확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력이 있고, 이게 이제 실행이죠. 예. 퍼포먼스. 그리고 리워드가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예,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해서 일을 하고 보상을 받고 만족하는 이 4단계로 돼 있어요, 이게. 예. 화살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여기로 가고 하나, 여기로 가고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예. 그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노력 또 노력이네요. 예. 노력 실행 그다음에 보상 만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1번, 2번이 작용을 해서 이제 노력으로 가요. 예.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아, 그래. 이 보상은 내가 가치를 받을 만한 보상이야. 그쵸? 진급이라든가, 뭐,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 수 있다든가, 예.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가능성 꽤 높아. 예. 할 만한 일이야. 노력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노력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3이죠. 그러니까, 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노력과 수행으로 가는 과정이 여기 두 개 나오는데, 그게 능력과 성향, 요거죠, 이제 4번. 예. 어떤 specified task, 어떤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쵸? ability니까 능력이고, 그 다음에 요게 5번인데요. 예. 역할 인식, 그쵸? 어떤 어, 일이 필요한지, 예. 그거에 대한 인식이죠. 예. 이걸 통해서 노력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노력을 뭐 엉뚱한 데도 하면 뭐 엉뚱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노력을 하되 자 이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노력을 하면은 성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뭐 성과 혹은 수행 6번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다음에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성과가 있으니까 그래 뭐 잘했어 뭐 이러면서 근데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는 내재적 보상과 7, 외부적 보상, 뭐 외재적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갑니까? 8번으로 가는 게 여기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동등한 보상 인식.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누구는 대리 승진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4천 받고 누구는 5천 받고 이러면은 동등하다고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만족 못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8번으로 합치면은 마침내 9번에서 뭐가 되냐? 예,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제 job satisfaction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 예.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은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 직장에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렇겠죠. 근데 만족을 못해. 이 과정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예. 어디선가 이게 끊겨 이 흐름이 그래서 만족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job 아니, 말이 satisfaction 예. job satisfaction이 뚝 떨어집니다. 예. 만족 못해. 아이씨 다니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이제 이런 걸 뭐 영어로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거든요. 번아웃. 예.
번아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번 아웃. 번이라는 건 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불에다가 태우는 거 이렇게. 예. 머릿속이 마치 불타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예. 번아웃, 아웃은 이제 강조의 의미니까, 예. 불타서 없어지듯이 이렇게 머릿속이 휑해지고, 아휴, 일하기 싫고, 뭐, 에이, 때려칠까, 뭐 이런 증상. 이건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뭐, 요즘에는 그냥 우리말로 번아웃이라고 그냥 쓰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아웃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턴오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턴오버. 관두는 거죠. 사표 쓰는 거예요, 이제. 예. 아이, 관둘래. 이런 직장 다녀봐야 뭐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를 안 했군요. 예, 아까 딴 수업에서 얘기했군요. 제가 그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읽었는데요. 얼마 전에.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요즘 젊은 세대가 그 직장을 들어가서 뭐 취직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1년 안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너무 이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게 너무 그 딱딱하고 예. 좀 불합리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내가 다녀봐야 뭐 이거 뭐 되겠어? 뭐 그쵸? 여러 가지 그 perceived 뭐 equitable reward라든가 이런 거에서 계속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직장 생활은 이게 아닌데 이건 뭐 맨날 야근시키고 안 되겠어. 그래서 뭐 이 번아웃과 턴오버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이제 1년 안에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이 이 모델을 만든 게 1960년대예요. 이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그 리더십 이론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거의 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뭐 20세기 뭐 후반 이때쯤 얘기니까 그 지금 시대의 그 젊은 직장인들한테 이게 과연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이것도 아마 이론이 새로운 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론을 볼 때 무조건 그냥 뭐 물론 시험 봐야 되니까 이제 뭐 억지로 외우지만 야, 이거는 이론이 여기는 이상하다. 나는 이건 동의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걸 뭐 이런 내용을 더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세 가지 그 과정 이론의 세 가지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설명이 자세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교재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번역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래도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에 블로그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전공자들이 또 올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